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폴라디비 및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efficiently support analytic workload in cloud native relational database라는 논문입니다. 베스트 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 논문의 저자들은 알리바바와 스케일플럭스 소속 분들이 쓰신 논문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폴라디비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폴라디비는 알리바바에서 만든 클라우드 네이티브 OLTP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폴라디비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커스터머들의 실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디자인 목표를 가지고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스턴스별로 수테라바이트의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하고 높은 TPS 그리고 스케일러블한 QoS 그리고 높은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폴라디비의 전체적인 구조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폴라디비의 간단한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컴퓨팅 노드와 그 스토리지 노드는 이 RDMA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노드들 중에서 하나의 노드에서만 리드라이트를 제공하고 나머지 노드들에서는 리드만 제공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노드에는 총 3개의 카피를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데이터베이스 노드에는 여러 오버헤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CPU와 메모리 컨텐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노드랑 데이터베이스 노드 사이에 데이터 이동이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오버헤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데이터 어널리스틱을 데이터베이스 노드에서 스토리지 노드로 오프로드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 사이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충분한 데이터 프로세싱 파워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구현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노드의 성능이 데이터베이스 노드의 성능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프로세싱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연히 스토리지 노드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당연하게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FPGA나 GPU 같은 스페셜 퍼포스 하드웨어를 스토리지 노드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런 스페셜 퍼포스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노드로 오프로드할 워크로드의 특성상 스토리지 노드 안에서 많은 데이터의 이동이 필요하고 이는 스토리지 노드의 PCI나 DRAM 채널에 큰 오버헤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노드 상에서 다른 잡들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여러 대의 SSD와 하나의 엑셀러레이터를 두는 형식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될 경우 이 여러 개에 있는 SSD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이 하나의 엑셀레이터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데이터 프로세싱이 한 곳에서만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새로 추가된 하드웨어가 이 전체 시스템에 바틀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구조도 비효율적이라고 논문의 저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여러 대의 CSD에서 다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이 매우 줄어들게 되고 여러 대의 CSD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라는 컨셉 자체는 98년도에 나온 액티브 스토리지와 같은 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학계에서는 20년 전부터 제안되던 아이디어인데
이 98년도 이후에도 여러 논문들이 나왔고 그 논문들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내거나 에너지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아직 메인스트림에는 들어오지 못했다고 논문의 저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비용과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비용을 줄이면서 실제 시스템에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를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저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FPGA 베이스로 한 호스트 매니지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입니다. 먼저 FPGA를 기반으로 개발하게 되면 ASIC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적은 개발 사이클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스트가 기존의 스토리지에서 하던 어드레스 매핑이나 가비지 컬렉션 같은 것들을 모두 호스트가 관리하도록 하여서 전체 시스템에 필요한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폴라DB의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로 테이블 스캔 오퍼레이션을 오프로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적용하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챌린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테이블 스캔을 적용하기 위해서 전체 소프트웨어 스택을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로우 코스트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폴라DB의 전체 소프트웨어 스택은 대략 이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SQL을 분석하고 처리해주는 애널리스틱 엔진이 있고, 그 아래에는 스토리지 엔진, 그리고 파일 시스템,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디바이스 순으로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애널리스틱 엔진은 여기서 이름은 폴라DB MPP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유저로부터 SQL을 받고 이 SQL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폴라DB MPP에서는 특별히 수정할 부분이 없었고 단순히 스캔 오퍼레이션을 스토리지 엔진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폴라DB 스토리지 엔진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파일로 저장하고 있고 각 파일들을 여러 개의 블럭들로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엔진에서는 폴라DB MPP에서의 받은 리퀘스트들을 이용해서 스캔하고자 하는 테이블의 파일 오프셋을 찾아내고 이 정보랑 그리고 테이블 스키마, 스캔 컨디션과 같은 정보를 다시 또 아래 레이어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라DB에서 사용되는 폴라이프레스라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폴라이프레스는 기본적으로 파일 오프셋을 ABA로 변환하는 역할과 하나의 스토리지 노드에 여러 대의 스토리지가 있을 경우 이를 스트라이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LBA입니다.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폴라이프S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엔진에서 받은 파일 오프셋을 ABA로 변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 디바이스의 개수만큼 스캔 오퍼레이션을 디컴포스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만약 스캔 오퍼레이션을 디컴포즈하여 여러 디바이스로 보내게 될 경우 이 데이터 압축과 같은 기능들로 인해서 그 얼라인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같은 데이터가 다른 디바이스에 걸쳐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자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스트라이핑 사이즈보다 큰 4MB의 폴스 그레인한 크기로 스트라이핑을 하도록 하여서 최대한 같은 디바이스 안에 같은 데이터가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걸쳐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냥 CPU로 올려서 CPU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는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LBA를 PBA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캔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스캔 조건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리어레인지 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스캔을 해야 될 데이터의 길이가 너무 길 경우 하나의 태스크가 플래시 메모리의 밴드위스를 너무 오래 점유할 수 있고 이는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드라이버에서는 하나의 스캔 태스크를
여러 개의 작은 사이즈의 스캔 태스크로 쪼개서 던져주는 역할도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전체에서의 컨셉이 드라이버 단에서 FTL이 하던 역할을 다 맞는 거기 때문에 GC랑 같은 기존의 SSD에서 하던 인터널 동작들로 인해서 그 컴퓨테이셔널에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컴퓨테이셔널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에는 인터널 잡도 같이 서스펜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드라이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FPGA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미드레인지 FPGA 칩을 사용하였고 TLC 랜드의 페리티 체크를 위해서 LDPC 코딩 엔진을 넣었고 그리고 트랜스페런트한 컴프레스와 디컴프레스를 지원하기 위한 디컴프레스 엔진 2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로드 하고자 하는 스캔 작업을 사용할 엔진을 총 4개를 두어서 FPGA를 이런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의 저자들이 하드웨어 관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한 작업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저장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스트링이나 날짜 같은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스캔 작업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한 비교 연산자들을 하드웨어에 모두 다 구현을 해줘야 되는 이제 개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는 데이터 형태를 모두 하나의 데이터 형태로 통일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비교 연산자를 하나만 구현해도 될 수 있게 하여서 개발 비용을 줄였고, 그리고 전체 개발 사이클 또한 같이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데이터 블럭의 포맷이 이 아래 그림의 A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또한 하드웨어가 처리하기에 조금 복잡한 구조였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의 일부를 헤더 형태로 추가하여서 하드웨어 개발 비용을 줄이고 이제 하드웨어가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블럭의 형태까지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살펴봤던 디자인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이제 그 구현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의 스펙은 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64레이어의 3D TLC 랜드를 사용하였고 시퀀셜 리드 성능은 3기가, 시퀀셜 라이트는 2.2기가, 서스테인 상태에서의 랜덤 리드는 590K, 랜덤 라이트는 160K까지 나오는 형태로 구현이 되었고 FPGA는 자일링스의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KU15P FPGA 칩이라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호스트 시스템의 환경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스펙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평가를 위해 사용한 워크로드인데 여기 총 6개의 SQL 쿼리를 사용했는데 이 6개의 쿼리는 다 TPC-H에 있는 쿼리라고 하였고 이 6개의 쿼리가 나오는 이제 결과 데이터는 데이터 셀렉티비티라고 논문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총 데이터 대비 나오는 아웃풋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값은 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평가는 데이터를 압축해서 저장했을 때와 압축하지 않아서 저장했을 때, 그리고 CPU로 처리했을 때,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로 오프로드하였을 때 이렇게 진행하여서 총 4개의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였습니다. 먼저 위의 그래프는 하나의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에 4개의 호스트 스레드로 평가한 것이고 아래 그래프는 8개의 스레드로 2개의 스토리지에서 평가를 진행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를 사용했을 때 레이턴시가 모두 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CPU 유틸리제이션 또한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의 스토리지에서 8개의 스레드를 사용했을 때도 성능이 이 위의 그래프에 대비해서 이 스케일을 보시면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분들이 구현한 구현이 그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를 늘렸을 때 스케일러빌리티가 확연히 잘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CPU 유틸리제이션의 경우 이제 아까 앞에 표에서 봤듯이 TS1의 경우 데이터 셀렉티비티가 1.25%밖에 안 되고 TS6은 100%인데
CPU 유틸리제이션의 경우 이 데이터 셀렉티비티가 많이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CPU 유틸리제이션이 거의 일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CSD로 오프로드하게 될 경우 CPU 유틸리제이션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압축했을 때의 경우가 이제 노란색과 보라색이 데이터를 압축한 경우인데 그 데이터를 압축했을 때의 경우에도 CSD 베이스 스캔으로 할 경우 디바이스에서 트랜스페런트하게 데이터를 디컴프레스 해주기 때문에 CPU 유틸리제이션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냥 CSD로 오프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CPU에 이제 데이터 디컴프레스하는 오버헤드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CPU 유틸리제이션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확인 가능하고요. 다음은 데이터 트래픽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앞서 앞에 있는 표에서 봤듯이 TS1과 2의 경우 데이터 셀렉티비티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TS1과 TS2의 경우 PCI 데이터 트래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데이터를 컴프레스 했을 경우 데이터 트래픽 자체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레벨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워크셋은 TPC-H의 22개의 워크셋을 이용하였고 시스템의 구성은 7개의 데이터베이스 노드와 3개의 스토리지 노드로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파란색인 노푸시다운은 이제 아무런 최적화를 진행하지 않은 폴라디비 시스템 그냥이고요. CSD 베이스드 푸시다운은 이제 논문에서 설명한 CSD 오프로드를 진행한 것이고 CPU 베이스 푸시다운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노드에서의 잡을 그 스토리지 노드로 오프로드 했을 때를 CPU 베이스드 푸시다운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압축했을 때 안 했을 때 두 가지를 모두 평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이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이제 CPU 베이스드 푸시다운을 했을 때만 해도 레이턴시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컴프레스를 한 경우에는 이제 CSD 쪽이 훨씬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역시 CPU가 추가적으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CSD 쪽으로 오프로드 했을 때가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CI 데이터 트래픽과 네트워크 트래픽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PCI 데이터 트래픽은 스토리지 노드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노드로 오프로드한 것과 CSD로 오프로드한 것 두 가지만 비교했습니다. 일부 워크로드들에서는 압축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줄어드는 워크로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압축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CSD를 이용하는 것이 PCI 데이터 트래픽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 아래 그래프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그래프인데 네트워크 트래픽은 그 데이터베이스 노드랑 스토리지 노드 사이에서만 이미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오프로드를 하였을 때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자들은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RDBS, 플랫DB가 아날리스트 워크로드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통합 구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구현을 통해서 22개의 TPC-H 쿼리 중 12개의 쿼리에서 30% 이상의 레이턴시 감소 효과를 얻었고 그 메모리 트래픽 또한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